부등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절대부등식도 부등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를 하자는 거죠. 자, 대소 비교를 하자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상황들을 설정을 해서 어떤 게 큰지를 직접 비교하는 작업들을 이제 거쳐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보는 게 기본이겠죠. 자, 하나에서 하나를 뺐더니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면 당연히 A가 B보다 큰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상황으로 우리가 제곱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A, B 중에 A가 크다고 하는데,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자, 먼저 A 제곱하고 B 제곱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A 제곱하고 B 제곱 어떤 게 클까요? 자, 일단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A 제곱과 B 제곱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크다고 했을 때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왜 틀린 말인가? 부호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그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왼쪽이 더 크죠. 하지만 제곱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수일 때 양수일 때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절대값을 비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곱은 이 방향성으로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세제곱을 해보면 자, 세제곱의 특징은 부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면 요렇게 했을 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제곱이나 네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호를 무시하지만 세제곱은 그대로 부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듯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자,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은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가 되고요. 그럼 네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제곱을 해도 이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차를 하면은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것들을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걸 역수를 취했어요. 그러면 A분의 1이 클지 B분의 1이 클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상황도 A분의 1과 B분의 1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비교 불가능입니다. 자, 왜 비교가 불가능한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증명은 나중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자, 3하고 2 중에서 3이 크죠. 자, 이럴 때는 3분의 1과 2분의 1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이거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2가 크죠. 근데 얘를 부호를 바꿔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그러니까 부호가 같았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상황도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은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역수를 취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죠. A가 B보다 클 때 A분의 1과 B분의 1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건 틀리다. 그럼 도대체 어떨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가? 자,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방금 했듯이 2와 3이나 맞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처럼 어땠을 때 A, B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B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제 이것만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뭐가 성립한다? A분의 1과 B분의 1에서 B분의 1이 크다. 이제 이게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뭐 숫자를 집어넣어봐도 알겠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호가 같았을 때는 되게 이제 부동호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얘네들이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를 먼저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죠. 자, 제곱을 해도 어차피 절대값이 큰 쪽이 A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세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제곱은 아까 했던 것처럼 세제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세제곱의 특징은 부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세제곱의 특징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세제곱은 홀수차인데 홀수차 수는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홀수차 수는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루트 A와 루트 B를 보면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와 루트 B는 당연히 이게 크게 되죠. 자, 나중에 루트가 들어있는 제곱을 비교를 할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참고로 알아두고요. 얘는 제곱으로 대수 비교를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부동호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증명은 나중에 이제 많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값을 비교를 하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 중에 당연히 절대값 A가 크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역수를 취해봤는데 이 경우는 역수를 취해도 부동호 방향,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분의 1과 B분의 1에서는 반드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를 해보면 이거를 분수로 바꿨을 때 자, 절대값이 A가 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B분의 A로 대수 비교를 한다면 이건 무조건 1보다 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서로 부호가 같았을 때는 이렇게 분수로 대수 비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B가 큰데 둘 다 음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둘 다 음수일 때를 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는 절대값이 A가 크다는 거죠. 아까도 절대값이 A가 컸지만 자, 그러면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을 하면 당연히 A제곱이 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얘는 부동호 방향을, 그러니까 홀수차 같은 경우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홀수차는 그대로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수차는 부호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짝수차를 해본다면 짝수차의 기준은 절대값이 큰 게 기준이겠죠. 그래서 차수가 짝수차는 절대값이 기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크기가 큰 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a가 b보다 작은데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자, 짝수차의 기준은 절대값이죠. 마찬가지로 크기는 절대값 a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게 더 크다. 이제 이게 제곱과 절대값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요. 짝수차도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b분의 a를 하면 부호는 똑같고 절대값은 a가 크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호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대수 비교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절대값의 크기가 크면 우리가 짝수차 같은 경우 더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이때는 어차피 절대값의 크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짝수차는 무조건 절대값이 큰 게 크고요. 이제 홀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 제곱을 해보면 절대값 a 제곱과 절대값 b의 제곱은 당연히 절대값 a 제곱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 a가 클 건가 b가 클 건가 이걸 한번 대수 비교를 하자. 근데 절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a와 b는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다. 아, 왜 그럴까? 한번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A가 3이고 B가 1이라면 당연히 A가 크겠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듯이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하지만 A가 -2고 B가 1인 상황을 보면 절대값은 A가 크지만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A, B는 대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 제곱하고 B 제곱은 어떻게 될 건가? 자, 당연히 절대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크겠죠. 맞죠? 자, 그러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세제곱 같은 경우는 세제곱을 하면 부호가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반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뭐 이론이나 공식이나 이런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절대.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역수를 취해 본다면 자, 절대값 a분의 1과 절대값 b분의 1 중에서 어떤 게 큰가? 자, 이건 둘 다 양수가 보장이 돼 있죠. 둘 다 플러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암기가 아니고요. 암기하면 안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수 비교들은 전부 다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서 어떤 게 큰지를 이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절대값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절대값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절대값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절대값 a의 탄생 배경은 루트 a 제곱에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값의 기준은 크게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가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이제 이게 기본이 되죠. 기본.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뭐 같다 다르다 할 때, 이제 제일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자, 루트 a 제곱과 요건 지금 절대값 a와 똑같죠. 자, 요건 절대값 a와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루트 a의 전체 제곱과 같을 것인가? 요게 지금 문제예요.
전체 제곱과 같을 것인가. 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A에 만약에 뭐 3을 집어넣어 봤다라고 하면 절대값 3하고 루트 3의 제곱은 결과가 똑같죠. 이건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에 음수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하고, 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왼쪽은 1인데 오른쪽은 i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왼쪽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되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성립합니다. 그죠? 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것만 조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이제 루트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부등식들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대소 비교에서 첫 번째는 지금 뭐 A가 B보다 클 때 요것만 했었는데, A가 B보다 클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은 뭐였죠? 우리가 홀수차는 그대로 부호가 유지가 되지만 짝수차 같은 경우는 예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수를 취했을 때는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했을 때는 A, B의 부호가 같았을 때만 서로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제 요거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 부호가 똑같았을 때인데요. 한쪽 방향으로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자, 이제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절대값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곱이나 내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뭐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수를 취했을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 이제 여기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음수일 때도 A분의 1과 이제 B분의 1을 하면 현재는 B가 더 크지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취할 때 마찬가지, 부호가 같았을 때는 우리가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제 요거를 잘 유의를 해야겠죠. 같은 부호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비교를 할 때는 어차피 크기의 비교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내가 선생님이 강조하듯이 제곱이나, 맞죠? 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뭐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세제곱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제곱은 이제 뭐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역수 같은 경우는 크기가 똑같죠. 지금 부등호 방향이 항방향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A 같은 경우는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갈 때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그 명제에서 같은 뭐 이렇게 동치인 것 중에서 헷갈리는 건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A는 0, B는 0과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제 참거지를 다룰 때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A는 0, B는 0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와 같은 것과 다른 것, 이것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 자,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A는 0, B는 0과 똑같은 것 중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A는 0과 B는 0과 같은 건가? 같은 건데, 이제 그때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는 A, B가 실수일 때죠.
자, A, B가 실수일 때란 전제 조건이 있으면 A는 0, B는 0과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은 같은 명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수일 때란 말이 왜 강조가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I라고 하면 이때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실수 제곱과 실수 제곱이 0인 것과 A는 0, B는 0은 실수일 때만 동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 없으면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인가? 자, 이때는 어떨 때죠? 조건이? 그냥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동치 관계가 아니고요. 이때는 A, B가 유리수일 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B가 유리수가 아니라면 동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는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A는 0, B는 0과 이 친구는 동치가 될 거예요. 이 상황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절대값 A. 자, 세 번째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일 때죠. 자,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 더하기 크기가 0인 경우는 A, B가 실수일 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왜 허수는 논하지 않는가? 허수는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왜 그렇죠?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에 허수를 쓰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A는 0과 B는 0과 똑같은 것 중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0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0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네 번째 성립 조건은 A, B가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왜 크거나 같을 때라고 이야기하냐면 A, B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죠. 허수. 그러니까 얘는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허수일 때는 만족하지 않고요. 둘 다 실수일 때만 만족하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허수와 실수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수 플러스 실수는 0이 되는 유일한 것들은 A가 0, B가 0이다. 이제 이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절대값의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증명은 나중에 할 거고요. 요게 왜 이렇게 구조가 되는지 이제 그냥 관찰만 해볼 겁니다. 자, 일곱 번째로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하면 요게 절대값 A 플러스 B와 같을 건가?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뭐 실수 영역의 수를 사용할 텐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떨 때 성립할 건가를 볼게요. 자, A가 3이고 B가 2를 써봅시다. 그럼 이거 성립하죠? 자, A도 3이고 B에 마이너스 2도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B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것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수일 때 전부 다 성립하고 음수, 음수일 때도 성립하겠죠. 이거는 양수, 음수의 방향을 바꿔도 성립합니다. 모두 다 성립하죠. 자,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렇게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건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 이 차이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조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호를 빼볼게요. 자, 등호를 빼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 때 성립을 하는지 볼게요. 자, A가 3을 집어넣고 B는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지금. 자, 그러면 A에 3을 집어넣고 B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요거 되죠, 지금?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B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요거 안 되죠.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는 상황만 보면 지금 요런 상황만 되고 있습니다. 맞죠? 조건을 바꿔도 똑같을 거예요. A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B에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식들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 성립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성립하죠? 자, 어떨 때 성립하냐면 곱이 음수일 때 성립해요. 곱이 음수일 때. 그죠? 자, 그러면 등호 관계가 하나 빠졌는데 그럼 등호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b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떨 때인가를 놓고 보면 어떨 때죠? 자, 위에 네 가지 예가 있죠? 어떨 때냐면 이때는 등호 성립할 때는 어떨 때죠? a, b의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식을 놓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전부 다 암기가 아니고요. 직관적인 이해라고 했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정리가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나눠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에 지금 이게 성립했을 때는 부호가 다를 때고요. 요게 성립했을 때는 부호가 같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대수 비교 중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8번째. 자, 절대값 a-b와 절대값 a, 절대값 b 요 대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증명이나 어떤 이 공식이 암기는 절대 우리가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대수 비교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머릿속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A가 3이고 B가 2예요. 이거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왼쪽이 더 크죠. A, 3, 2를 집어넣으면 똑같죠. 지금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A, 3, B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왼쪽은 5가 되죠. 그럼 오른쪽도 1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죠. 자, 그러면 양수, 음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럼 A에 3을 집어넣고 B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이때는 왼쪽이 더 크죠. 자,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해도 왼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고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했죠?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절대부등식 일종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봤듯이 부등호일 때가 있고 등호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a-b와 자, 자기가 놓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갈 때를 볼게요. 이쪽으로 갈 때가 있을 거고 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3이고 한번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B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2일 때 자, 네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음수, 양수,
하나 남은 건 음수죠. 자, 요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여기에 적절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잘 놓고 보면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성립하죠. 맞죠? 왼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3과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과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맞죠? 마이너스 3과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네요. 요거 성립하고요. 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경우를 놓고 봅시다. 자, 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가 되죠? 요거와 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여기에 만족하는 상황은 곱이 음수인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을 아까처럼 따로 떼둔다면 얘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와 같은 상황이 있겠습니다. 자, 요 같은 상황은 위에 보면 어떤 경우죠? 3이나 2,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A, B의 부호가 양수일 때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호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위의 상황과 밑의 상황이 같은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요 두 개. 요건 지금 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상황은 요쪽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절대부등식도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식들의 증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숫자를 놓고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자기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들은 다음 영상에서 하고요. 꼭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직관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자기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게 큰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수비가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그 절대부등식의 이론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제 플러스일 때를 했었는데요. 이 플러스일 때는 큰 게 더 큰데 어차피 부호가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하거나 그게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수일 때 대수 비교가 되면 제곱을 해도 대수 비교가 바뀌지 않고요. 루트를 해도 비교가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곱 플러스 제곱 같은 경우 0과 동치일 때 이건 실수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큰 거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값은 곱했을 때도 성립하고 나눴을 때도 성립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이거 기억합니다. 곱했을 때도 절대값끼리 나눴을 때도 절대값끼리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소비교에서 제곱이나 내제곱, 짝수차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큰 게 더 크다고 했고요. 홀수차 같은 경우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소비교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이렇게 세제곱일 때는 이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양수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곱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겠죠.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갈 때도 그대로입니다. 세제곱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양수에 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나눠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B분의 A가 1보다 크면 당연히 A가 큰 거겠죠. 뭐 등호 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 조건이나 또는 절대값 조건, 그 다음에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절대 조건들을 암기는 할 수는 없고요. 상황상을 놓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론을 쭉 펼쳐놓고 머릿속으로 대수 비교, 어떨 때는 크고 작은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볼게요. 자, 기본적인 대수 비교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자, 예제 1번에 A, B의 대수 관계를 따져라. 자, 기본적인 대수 관계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보는 겁니다. 자, A에서 B를 빼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꼴이 만들어지죠. 인수분해 꼴이 만들어져서 x-2, y-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맞죠? 기본적인 대수 비교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는 거죠. 자, 예제 2번. 자, A, B의 대수를 비교하여라. A에서 B를 빼봐야겠죠. 그러면 A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 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A가 B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2번. 자, 기본적인 대수 비교죠. 자, 하나에서 하나를 빼봅니다. 자, 이제 이걸 묶을 텐데 첫 번째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A로 묶어지네요. 그죠? 나머지는 C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A로 묶고 C로 한번 묶어볼게요. A로 묶으면 B-D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마이너스 C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B-D가 되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B-D가 공통인수고 A-C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건을 보니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죠. 자, 플러스에서 이건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 비교 증명이 된 거고요. 자, 대수 비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대수 비교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보는 겁니다. 자, A, B의 대수 비교를 하라. 자, A에서 B를 뺄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4AB를 빼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결론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2번. 자, 마찬가지. 자, 하나에서 하나를 빼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인데요. 자, 이 두 가지를 A제곱으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것도 A-B가 되겠죠. 자, 공통인수는 A-B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자,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A-B의 제곱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근데 양수 조건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면은 A-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것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자, 대수 비교를 할 텐데 얘는 지금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a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절대값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b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남는 부분은 2 절대값 a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절대값과 루트는 전부 다 양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에서 제곱을 뺐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바로 전제 조건 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를 증명하여라. 지금 여기 절대값인데 약간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걸 절대값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습니다. 하나를 제곱하고 하나를 제곱해서 빼볼게요. 자, 왼쪽 거 전개를 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일반 제곱과 같죠. 얘의 제곱은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b가 왼쪽 식이죠. 자, 나머지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없어지고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 마지막에 요거의 대수 비교가 중요한데 쟤는 a, b의 곱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죠? 0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0이 되죠. a,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 절대값 이 부분이 마이너스 ab가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이 2 마이너스 2ab에다가 또 2를 곱해지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ab라서 자, 결론은 마이너스 4ab가 될 텐데 ab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의 제곱에서 왼쪽의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증명이 끝난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절대값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의 제곱에서 왼쪽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절대부등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 2ab가 있겠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고요. 절대값 ab 플러스 a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아까처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다 과정을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자, 결과가 4ab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b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ab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쳐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의 제곱에서 왼쪽의 제곱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에 증명할 때는 꼭 제곱을 해서 증명해줘야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 세분화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써줘야 답이 될 겁니다.